안녕하세요. 테슬라디오입니다. 오늘은 일론 머스크의 성과 보상 패키지, 주주 제한 사항, 기관 투자자들의 반응, 그리고 테슬라의 장기 전략과 관련된 주요 주제들을 심도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최근 발표된 일론 머스크의 보상 패키지와 프록시 문서가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분석과 그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 CEO의 새로운 성과 보상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은 발표된 지 불과 며칠 만에 시장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지만 그 영향력은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난 것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이 패키지는 테슬라의 미래 성장 목표와 일론 머스크의 리더십을 연결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투자자들에게 회사의 장기 비전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오늘은 이 보상 패키지의 세부 내용, 기관 투자자들의 반응, 그리고 프록시 문서에 포함된 주요 제한 사항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며 테슬라의 투자자 관계 전략과 시장 전망까지 다뤄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새로운 보상 패키지는 테슬라의 야심찬 성장 목표와 연계된 옵션 기반의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이 패키지는 최대 12개의 트렌치로 구성되며 각 트렌치는 특정 재무적 목표와 운영적 목표를 달성해야 합니다. 재무적 목표로는 조정된 이익 전이자, 세금, 감가상각비 및 상각비, 즉 에비타를 4억 달러 수준으로 달성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는 테슬라가 지속적인 수익성을 확보하고 대규모 성장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시장 가치 목표로는 8조 1천억 달러라는 놀라운 수치가 설정되었습니다. 이는 현재 테슬라의 시장 가치를 고려할 때 매우 도전적인 목표입니다. 만약 모든 트렌치의 목표를 달성한다면 일론 머스크는 약 1조 달러 규모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상은 단순한 금전적 인센티브가 아니라 테슬라의 혁신과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한 강력한 동기부여 장치로 설계되었습니다. 이 패키지의 구조는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에 전념하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주주들에게 회사의 미래 가치를 극대화하겠다는 약속을 전달합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트렌치부터 테슬라의 시장 가치를 현재의 약 2배인 2조 달러로 끌어올려야 하며 동시에 하나의 운영 목표를 달성해야 합니다. 운영 목표에는 FSD 구독 100만 건, 로보택시 100만 대 운영 또는 연간 차량 생산 200만 대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목표들은 테슬라가 단순한 자동차 제조사를 넘어 자율주행과 모빌리티 솔루션의 선두주자로 자리 잡겠다는 비전을 반영합니다. 이 보상 패키지가 발표된 이후 주요 기관 투자자들의 초기 반응을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모건 스탠리, 캐너 피츠제럴드, 댄 아이브스, 베어드 등 주요 금융기관들의 분석은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이들은 테슬라의 장기 성장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며 이 보상 패키지가 일론 머스크의 집중력을 유지하고 테슬라의 혁신을 가속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주주 총회에서의 투표 결과를 참고하면 기관 투자자들이 이미 테슬라의 리더십과 전략에 상당한 신뢰를 보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해 프록시 문서에는 테슬라가 기관 투자자들과의 소통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테슬라는 수백 건의 미팅과 컨퍼런스를 통해 투자자들과의 신뢰를 쌓았으며 투자자 관계 부서가 이사회에 직접 보고하는 구조를 통해 투명성을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접근은 테슬라가 기관 투자자들로부터 상당한 지지를 얻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프록시 문서에 따르면 테슬라는 2024년 주주 총회에서 일론 머스크의 2018년 보상 패키지 재승인과 텍사스 법인 이전에 대한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는 2025년 제안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번 프록시 문서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 중 하나는 제안 번호 6입니다. 이 제안은 테슬라의 초과다수결 투표 규정을 제거하는 내용으로 초과다수결이란 특정 결정 사항에 대해 전체 주주 기반의 66.6%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는 규정을 의미합니다. 이 규정은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매우 어려운 장벽으로 지난해 주주 총회에서 최고 참여율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63%에 그쳤습니다. 테슬라는 이 제안에 대해 중립 입장을 표명했지만 이는 관리 제안으로 분류되어 기관 투자자들의 요구를 수용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이 제안의 배경을 살펴보면 지난 11년간 채반 씨와 맥니티 씨라는 두 주주가 지속적으로 초과다수결 제거와 주주 권익 강화를 주장해왔습니다. 이들은 테슬라뿐만 아니라 다른 메가캡 기업들에서도 유사한 제안을 반복하며 소수 주주들의 권익을 대변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테슬라는 과거 이러한 제안에 반대했지만
이번에는 제안 13번처럼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대신 제안 6번을 통해 초과다수결 제거를 직접 제안했습니다. 이는 텍사스 법인 이전 이후 새로 제정된 정관에서 이미 일부 초과다수결 규정을 완화한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단순 다수결로의 전환을 요구해 온 만큼 이 제안은 테슬라가 투자자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전략적 선택으로 보입니다. 비록 표면적으로는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기관 투자자들과의 신뢰 구축에 있어 상당한 의미를 갖습니다. 현재 프록시 문서는 예비 단계로 증권거래위원회, 즉 SEC의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이 검토 과정은 약 열일간 진행되며 9월 15일경 최종 확정 프록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SEC가 변경을 요구할 경우 문서 내용이 수정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은 최종 버전을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록시 문서는 매우 상세하며 페이지당 정보가 빽빽하게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 40페이지 정도까지 읽어보면 테슬라의 투자자 관계 활동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단순히 현재 제안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과거 프록시와의 연속성을 이해해야 완전한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4년, 2018년 등의 이전 프록시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투표 경향을 분석해보면 지난해 데이터를 통해 많은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주주 총회에서 기관 투자자들은 일론 머스크의 2018년 보상 패키지 재승인과 텍사스 법인 이전에 높은 지지를 보냈습니다. 이는 2018년 투표 결과와 비교해 긍정적인 변화로 2025년 제안에도 유사한 지지가 예상됩니다. 특히 제안 번호 3번은 2019년 직원 인센티브 플랜을 보강하는 내용으로 2억 주의 추가 발행과 직원들을 위한 6천만 주 배정을 포함합니다. 이는 기관 투자자들의 이익과 맞물리는 부분으로 테슬라의 인재 유치와 유지 전략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시장 반응 측면에서는 아직 큰 반대 의견이 두드러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테슬라 쇼트셀러와 베어 투자자들의 비판은 존재하지만 이는 예상된 수준입니다. 일부에서는 조정된 에비타가 비조정 에비타보다 덜 엄격하다고 지적하지만 이는 전문가들 사이에 기술적 논의로 제한됩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9월 15일부터 11월 5일까지 투표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피듀셔리 책임을 고려해 마지막 날인 11월 5일에 투표합니다. 이는 모든 정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결정하려는 전략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기관 투자자들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프록시 자문 회사들의 역할이 주목됩니다. 이들은 대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며 다음 주 중 의견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그들의 비즈니스 모델에 기인하며 소규모 기관들에게 자문을 제공하며 수수료를 얻는 구조입니다. 로이터스 등 주요 미디어는 이러한 부정적 의견을 확대 보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들은 이를 감안해 균형 잡힌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일론 머스크의 최근 활동도 주목할 만합니다. 보상 패키지 발표 이후 그는 테슬라와 xAI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조용기간이 아니므로 프록시 투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은 SEC의 144 또는 148 양식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이를 자동 알림으로 받으며 이는 정보의 투명성을 보장합니다. 일론 머스크의 미래 옵션 행사 가격은 이미 334.09달러로 고정되어 있어 현재의 발언이 이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의 트윗 중 You will thank me later라는 표현은 문화 시리즈에서 유래한 것으로 스페이스X의 드론쉽 이름과 관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든 단어가 대문자로 표기된 점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이러한 발언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다양한 해석을 낳으며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연계를 상기시킵니다. 보상 패키지의 시장 가치 목표인 8조 5천억 달러는 4억 달러 에비타의 20배 멀티플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이는 애플, 아마존 등 주요 기술 기업들의 평균 멀티플을 참고한 것입니다. 그러나 테슬라와 같은 고성장 기업은 더 높은 멀티플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실제 시장 가치는 20조 달러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는 성장 속도와 시장 환경에 따라 달라지지만 표준적인 접근법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주가의 즉각적인 반응이 미미한 이유는 보상 패키지가 아직 투표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테슬라는 현재 기술적 거래 범위에 있으며 일론 머스크가 최근 언급한 바와 같이 다음 몇 분기 동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자율주행과 같은 프로젝트는 높은 리스크를 동반하지만 테슬라의 낮은 재고와 빠른 네트워크 반응성은
시장 둔화를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강점입니다. 다른 자동차 제조사들이 생산 계획을 축소하는 가운데 테슬라는 고금리 환경에서 빠르게 회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정적 촉매제들이 대부분 후방에 위치해 있어 앞으로의 시장 설정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보상 패키지에는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 참여를 적절히 줄여야 한다는 모호한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강제력이 없으며 기관 투자자들을 달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 발언이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그는 스스로 조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조 달러 규모의 보상은 그의 야망, 예를 들어 화성도시 건설을 실현하기 위한 자본을 제공하며 이는 테슬라의 실행에 더욱 집중하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프록시 문서에 명시된 마일스톤은 구체적이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10백만 FSD 구독 목표는 현재 테슬라의 800만 대 차량을 고려할 때 초기 단계입니다. FSD 구독률은 낮은 두 자릿수로 추정되며 대부분 시장에서 구독이 불가능합니다. 로보택시 100만 대 목표는 테슬라 소유 또는 고객 소유 차량을 모두 포함합니다. 이러한 마일스톤은 수익 보고서나 공식 발표로 확인되며 6개월간 유지되어야 합니다. 투표 전에 현재 상태를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테슬라는 현재 차량 800만 대만 공개했습니다. 나머지 마일스톤은 거의 제로로 가정하는 것이 안전하며 이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 설계입니다. FSD 구독률을 높이기 위해 가격 조정이나 타사 라이선싱 파트너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차량 생산 속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이번 보상 패키지와 프록시 제안은 테슬라의 장기 비전을 명확히 하며 일론 머스크의 집중을 유도합니다. 기관 투자자들과의 신뢰 구축, 초과 다수결 제거와 같은 제안, 그리고 야심찬 성장 목표는 테슬라가 단순한 자동차 제조사를 넘어 기술과 모빌리티의 선두주자로 자리 잡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투자자들은 최종 프록시와 투표 결과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며 시장의 당위 변동성에도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준비한 모든 소식을 전달드렸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얻는 순간까지 함께 동행하길 소망하며 지금까지 테슬라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